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맷, 정리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틱스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토크 지팡이, 토크 파스쿠, 토크 지킴이 엘리펀드입니다. 오, 강력한데요, 오늘? 네, 오늘은- 왜 또 강력하게 했어요, 오늘? 오늘은- 파수꾼, 왜 그래요? 곧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곧 이유가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네. 진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찰서 가는 거. 바로 그냥 오늘 뭐 돌아가다 가는 게 없네. 오늘 날카롭지 않아요? 오늘 날카로운데요? 오늘 날카롭지 않아요? 약간 형사님 같은데요? 네, 왜 그래요? 조심해. 조심해요? 조심해. 오늘 좀 아, 많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언젠가부터 저희가 보이스 피싱이 역시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 피싱 예방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보라를 찾아준 특급 게스트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필승! 필승이 아니지 왜 갑자기 필승이 나와요? 몰라. 아이, 몰라. 그냥 해봤어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릉경찰서 수사과 진흥범죄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위 한현입니다. 같은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경위 이창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열을 정리하자면 제가 좀 더 네, 바로 나오네요. 네. 그럼 두 분이 지금 근무 중인 그 수사과잖아요. 네. 지능범죄 수사과는 어떤 파트로 좀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는지. 총 저희는 5개 파트로 이제 팀으로 나눠져 5개,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업무 총괄을 하는 이제 수사 지원팀이 있고 네. 유치인 관리를 하는 유치팀, 그다음에 경제사범을 수사하는 경제팀, 그다음에 사이버상의 이제 피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수사하는 그 사이버 수사팀이 네, 있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저 지능범죄 수사팀 이렇게 5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궁금한 게 사이버 범죄 수사팀 같은 경우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설립이 된 거. 이제 다시 맞습니다. 최초에는 사이버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범죄 중에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그쵸, 볼 수 그쵸. 있죠. 그 가장 많나요? 횟수나 뭐 빈도도? 빈도로 따지면 가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 워낙 뭐 사이버 범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범죄들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긴 예전에는 왜 막 빈집털이다 막 뭐 작물을 뭐 거래한다. 그냥 강도.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일들을 막 뉴스에서 접하는 경우가 의외로 없다는 생각을 되게 체감하거든요. 경찰청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면 네. 2015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죄가 절도죄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인 여건이 이제 변화를 한 거죠. 뭐 CCTV의 발달 아니면 금융 세계. 시스템의 발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죄가 절도죄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의 어떤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많은 범죄 중에서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볼 건데 정확한 의미를 좀 이렇게 좀 짚어주세요. 네. 보이스피싱의 이제 정확한 단어는 전화금융 사기라고 합니다. 전화금융 사기. 네. 그래서 1995년 대만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넘어온 거는 2006년도 그 2006년도.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최초의 그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됩니다. 최초. 예. 네. 보이스피싱이 이제 말 그대로 말로 낚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사기관이라든가 어떤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빼앗는 이제 금융사기 수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스미싱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미싱은? 스미싱은 SMS 다 아시지 않습니까? SMS와 피싱이 이제 합성을 하고 보면 되고요. 그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네, 그 링크. 문자 그렇죠. 그거 이제 눌러서 통화가 연결이 되거나 어떤 뭐 연결이 되면 소액 결제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앱을 설치하도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스미싱을 따로 구분한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에서 하나의 어떤 기술로 작용하는 부분 이렇게 섞여서 하나의 피싱 범죄가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발전해가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어떤 물건이 구매됐다라는 부분이 들어오고 그 밑에 이제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일반 네네. 전화번호가.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이제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게 뭐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전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온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찰에 또 유도를 합니다. 다시 이제 전화가 오거든요. 네. 심지어 02112로도 들어옵니다. 02112. 그렇게 되면 112로 112가 들어오면 보이는 거죠, 112. 이렇게. 그럼 핸드폰에 자동으로 경찰청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들이 당연히 전화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 상태에서
뭐 당신이 이제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단계를 더 거쳐요. 뭐 검찰청으로 또 넘어가거나 이게 복잡한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허위 공문서까지 보내고 또 어떤 그 문서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검찰청 사이트로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사건 내용 이런 것들도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클릭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피해를 안 입을 일 최소화시키려면 어쨌든 클릭을 안 하는 방법이네요. 조금 의심이 조금이라도 가는 거는 그냥 클릭을 안 하는 게 제일 그렇죠. 많아요.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은 이 클릭하거나 어떤 그분을 무시하는 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쉽지 않은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강원도의 어떤 뭐 피해 사례랑 뭐 금액 규모 이런 거를 네, 또 네. 알 수 있을까요? 강릉에 현재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네. 피해 금액이 144건에 33억 원입니다. 강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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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원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898건에 183억 원입니다. 183억이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 정도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아니 인구가 이렇게 없는 강원도가 그 정도면 네. 수천억 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세금을 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 할 만큼 약간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가장 기억하는 황당한 사건은 이 보이스폰 피싱범들이 이제 겁도 없이 저희 진흥팀에 전화를 하죠. 모르고 그냥 전화한 거잖아요. 알고 있겠지. 아니. 모르고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잘못 걸린 거지. 관공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 진흥팀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거를 했습니다. 아니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진흥팀으로 전화했을 때 당시 팀장님이 이제 보이스 피싱에 속은 흉내를 이제 내고 또 그래서 이 범인들을 과장님 관사로 불러가지고 관사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거한 사건이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네. 근데 나타나요? 네, 그때는 이제 침입형 보이스 피싱이라 해서 이렇게 돈을 받으러 들어오는 그런 수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계시는 우리 저희 수사과장님한테도 한번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또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모든 보이스피싱 하시는 안 좋은 분들을 다 전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운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경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수사과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 들은 게 있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내가 아니면 이렇게 했다? 전수를 받았다거나 약간 레전드로 약간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올 것 같은데. 이렇게 똑똑하게 느끼면 안 되거든요. 약간 좀 어눌하게. 예,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때 처음에 저희 진흥팀을 했을 때는 8시간을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흉내를, 그 사람들도 이제 의심이 계속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각종 이제 계속 수법,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넘어가고 한 게 나중에 검거될 때 보니까 8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와. 몇 명 정도 그렇게 움직여요? 그럼 그 팀을 잡았을 때는 당시에. 그 위에서 지시하는 본범들이 있고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명이 움직입니다.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 형사들 한 명이 온 거야, 지금. 그럼 한 명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한국에서 활동하는 범인들은 저희 검거율은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본범들이 거의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고 외국에서 있습니다. 활동을 네, 그래서 검거율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경찰관들의 어떤 수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범범들을 잡으려면 이제 국제 공조도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그거를 수사하는 데는 한 몇 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아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본거지를 옮겨 다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본고차에다 한 5명, 6명이 타가지고 휴대전화로 전화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고차로요? 네, 그러니까 검거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도 어렵고 막 그런. 네네. 그럼 그 수사하거나 어떻게 근무하시면서 20년이 넘게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제 수사 관련 교육을 받거든요. 네. 거기에 얘기가 있습니다. 사기꾼은 신뢰를 얻어내는 예술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와. 그게 너무 이제, 좋은, 예, 사기꾼. 너무 좋게. 네, 사기꾼에게는 그만큼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 기간이 좀 길죠. 근데 작업하려면 짧게는 2달에서 1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거쳐서 완벽한 신뢰 형성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은행에서 친구가 들어서 갔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피해자분은 아주머니셨고요. 방법은 이제 로맨스 피싱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맨스? 예, 로맨스 피싱이라고 있어요. 야, 이건 뭐, 네, 스멀스멀 뭔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외국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메신저가 오는 거고요. 주로 이제 뭐 미군 아니면 뭐 군의관, 군 법무관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서로 안부 물어보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성적인 교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신뢰를 이제 갖고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때 그 사건이 이제 억류됐다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이제 보러 오려고 하다가 이제 억류가 돼서 완전 영화 같은 소리네. 보석금 같은 거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려서 사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그거를 안 믿는, 제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제 말씀 안 믿고 이제 어떻게든 이 돈을 꼭 보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억류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 피싱의 힘.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께서 저보고 사기여도 좋다. 꼭 돈을 보내고 싶다. 진짜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1시간 걸렸죠, 설득하는데. 그게 네, 결국 이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예. 그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한 어떤 그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를 요구했어요? 그때 2천만 원. 1년을 들여서 2천만 원이면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한 명한테 하는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명한테 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보면. 질이 안 좋네. 거기다 양다리까지 걸치는 거죠. 양다리겠어? 문어다리,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뭐 별별 다리. 나쁜 사람이네. 계속 치겠죠, 계속. 이제.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야, 그걸 왜 당해? 그러니까요. 야, 그건 뭐, 야, 그거,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근데 있겠다. 이런 로맨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넘어갈 것 같아요. 진짜. 이들이 이제 하는 수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러거든요. 바보처럼 왜 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얘기할 때 보면 보이스피싱은 되게 전문적이고 어떤 법률적인 이제 그런 용어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하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로맨스 피싱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형성을 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갑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경희님 말씀대로 수법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교묘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도 약간 뭐 트렌드란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트렌드가 있다고 좀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그 코미디 프로에도 다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어눌하게 해갖고. 그때는 이제 외국 현지인들을 범죄에 이제 참여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어설프고 단순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내인들이 외국에 넘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다양한 매뉴얼을 하기 때문에 들어도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수법으로 보면 초창기에서는 이제 막 납치빈자라든가 어떤 뭐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요즘에는 아예 그냥 어플을 설치하게끔 하고 전화번호를 중간에 가로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문을 보내고 어떤 뭐 그런 아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돼?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수법이 뭐가 있나요? 일반적인 전화번호로 갈아치는 수법이 좀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플을 설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가 1332거든요. 네네. 그게 평상시에 전화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그 번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전화번호를 가르쳐서 범인들이 받아서 금융감독원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죠.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은행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찰청, 검찰 이런 것도 다 중간에 땡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금방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저도 진짜 지난해 알았던 건데 통장을 발급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어떠한 정확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은 통장 발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계좌로 이제 이체를 받아가는 수법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은행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계좌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 범인들이 이제 계좌를 확보를 좀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사람이 이제 돈을 받으러 오죠. 아까 말씀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하면 더 많은 대출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앱을 통해서 금융감독원 뭐 이렇게 저렇게 통화를 해서 신뢰를 얻은 뒤에 이제 확신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돈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왜 보내냐면 이 거래 실적을 쌓아야 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면 그게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만나서 돈을 주는데 돈을 주고받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다 됐기 때문에 그쵸. 딱 만나면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특별한 단서가 나올 게 사실 없는 거죠. 예. 요즘 그런 대면 편취,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대면 편취가 지금 가장 많은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와, 난 만장이 아직도 공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어떤 옥신각신하거나 실랑이하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사전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돈만 주는 그렇죠. 거예요. 전화 사고 다 끝난 거죠 이미. 예.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아까 우리 이 진행자분들도 이제 이 전화 받아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아마 무시하셨던 것 같아요. 문자가 왔는데 그냥 무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시를 해라. 예, 왜냐하면 일단은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 거는 일단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받거나 통화 시작이 되면 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애초에 접근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문자 안 와요, 아예?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오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대출해서 이제 보내는 문자도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되고 문자도 보면 이제 뭐 그 택배가 왔다 아니면 결제가 되었다 아니면 뭐 어떤 결제가 미납이 돼서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문자들이 오거든요. 이게 다 이제 시간에 피싱을 하기 위한 미끼 이렇게 통화 누르는 순간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은행에서 들어오는 문자라고 하면 보통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좀 뭐 안내 정도죠. 경찰도 그렇죠. 똑같죠. 네네네. 경찰들도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정도 그런 정도인데 이 수법은 보통 보면 어플부터 시작됩니다. 어플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으로 대화하고 경찰관들 속으로 대화하고 은행원들이 사람들과 속으로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상담이든 면담의 형태든 간에 왔는데 이제 그거를 메신저로 하는 건 일단 아닌 어플을 설치하는 자체가 어플 설치하는 거. 무조건. 일단은 어플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으로 일단 의심 딱 하고 거기서 뭐 걔네들의 가장 최종 목적은 돈이거든요. 네. 마지막에 뭐 경찰이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원들이 돈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 보라보라니까요. 먼저 한현경님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힘들지만 나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경찰관의 삶하고 비슷하다고 혹시 생각돼서 경찰분들도 노래는 하시죠? 노래 좋아합니다. 노래도 꼭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지는 건 약간 지금 눈빛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이스피싱 방금 당할 뻔하셨어요. 보라보라를 보시긴 하셨네요. 지금 보라고 할까봐 지금 약간 초점이 막 흔들리셨는데 저 친구 영혼을 빼가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제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낼 땐 몰라. 자우림의 길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뭐 꼭 형사님뿐만 아니라 은행원, 택시기사의 이게 기사님들의 이렇게 기지로 피해를 막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강내에서도 이제 여러 건이 있거든요. 네. 저희 강릉경찰서는 금융권하고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제 MOU를 형성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액 현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112나 아니면 저희 진흥팀으로 이제 신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빨리 가가지고 예방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고 가면 이 휴대전화를 못 끊게 합니다. 은행에 갈 때, 돈을 인출하러 갈 때. 왜냐하면 그 은행의 인출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지 범인들이 속고 있구나 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갔을 때 이제 보통 은행에 가면 그런 매뉴얼을 알려주잖아요. 네네. 들려주고 당신이 뭐 혹시 검찰이나 경찰에 전화를 받고 있습니까? 막 이런 문자를 했는데 이분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니까 은행원들이 이제 저에게 교육도 많이 보고 자체 교육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순간 이제 캐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메모지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혹시 피해가 있습니까? 하니까 말은 아닙니다 하고 거기다가 이 메모를 찍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그 범인들이 보통 장거리 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차를 안 끌고 장거리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때 이제 휴대전화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이스 피싱과 같은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 피싱이구나. 그래서 내려주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희가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하고 은행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신기한데?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보이스피싱 수사 과정 자체는 그 신고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그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지구대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간단한 진술을 듣고 거기에 이제 목격자라든가 CCTV 같은 걸 이제 확보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진흥팀 사무실로 와가지고 간단한 이제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양한 저희 추적 수법이 있거든요. 이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밀. 네, 저희들이 추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거까지 이렇게 하는데 나름 이 베테랑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범인들을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사 기법에는 관심 갖지 마시고 뭐 저희 말씀하셔도 이 모르겠는데. 범행 수법을 좀 많이 좀 알려주시는 또 업계의 비밀을 또 이렇게 또 업계의 비밀을. 보이스피싱 사례 같은 거 보면 보통 이게 흔한 거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검 부장검사 조석입니다. 이러고서 시작되는 약간 그 맨날 들리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전형적인 목소리 오늘 좀 이렇게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개인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 그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은 그 각종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고요. 거기 보면 근원 목소리가 많거든요. 가면 뭐 상상 이상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이게 은행원도 그렇고 네네. 오히려 좀 안내 멘트에 나오는 은행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보다 더 은행원 같이 이렇게 합니다. 실제 그게 지금 네. 쓰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옛날 생각하고 코미디 프로 생각하고 뭐 어설픈만 듣고 이런 거는 지금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쵸. 일단 당했어, 만약에 당했어. 돈을 뭐 보냈거나 그럼 검거를 했을 때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피해를 당하면은 돈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돈을 받는 즉시 부계로 이제 송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해를 당하면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데 그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게 되면 30분 지연 출금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송금을 할 경우? 아니요, 해외가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게 되면 무조건 30분 지연, 상대편이 30분 동안 그 돈을 인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얘네들이 30분 동안 안 끊게 하죠. 계속 전화 통화를 하게끔 해서. 그래서 30분이 지났을 때 이제 상대편을 끊고 범행을 인식했을 때는 벌써 돈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피싱 당하면은 거의 돈을 못 찬다고 보는 게 거의 확률상 높네요, 사실은. 그래도 우선은 이제 계좌로 이제 송금을 했을 때는 가장 급한 조치는 상대방 계좌 돈이 나가기 전에 일단 지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정지, 예. 이제 급하면 어디에 전화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112로 전화하셔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고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 지급정지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112에서 은행 콜센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이 돼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급정지가 인출보다 빨리 진행이 되면 그 돈이 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그 신고된 뒤 사건에 어떤 검거가 되었을 경우에 피의자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의 피해를 조금 더 신속히 이제 보존해주는 어떤 절차인데요. 형사적인 절차인데 민사 절차 살짝 섞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검찰 단계에서 이제 안내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억하셨다가 피해를 보셨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배상명령 제도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도움이 그럼 될 그 것 같습니다. 제도가 나는 이 절차에 의해서 뭔가를 진행했는데 금융권하고의 어떤 뭐 마찰이라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난 지급정지를 부탁을 했는데 지급정지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급정지가 우선 되면 거기 피해금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입금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명은 1,000만 원, 한 명은 10만 원 이렇게 입금된 금액과 비율대로 나중에 N분에 돌려주는 거죠. 일부 인출되다가 남았을 수도 있죠. 남아있는 금액을 입금된 비율대로 숫자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무조건 일 생기면 그냥 경찰에게 전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해야죠. 112 전화하셔서 이렇게 지급정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네.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네요. 아, 최고야.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어떠한 업무들, 그것이 은행이 아니더라도 무슨 물건을 사든 뭘 하든 뭐 상담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몇 번 누르고 뭐 하고 네네. 사람이 그 완전히 복장 터질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팁을 또 하나 드리면 네. 보통 우리가 금융권에 전화를 하면 ARS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전화기를 땡겨받을 때는 ARS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신호를 받습니다. 거기서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법으로 보면 ARS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받아서 뭐 예를 들어 무슨 은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게 말이 안 되네, 좀 생각보다. 바로 받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돼요. 금감원에 전화하고 뭐 좀 전처럼 이렇게 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눈치채고 그 예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를 안 본 정말 사람. 날카로운 질문 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인데 뭐 그걸 저렇게 표현할 땐 최고입니다. 그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율 정도가 아까 뭐 말씀을 주셨지만 어느 정도인지 검거율이 검거율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건 없고요. 그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의 검거율은 좀 높은 편인데 해외에는 검거율이 좀 떨어진다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 보라보라도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저도 시청자입니다. 네. 이건 뭐 그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라임을 연결해봤습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또 보이스피싱 약간 떠나서 수사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뭐 직업적인 어떤 고충 그리고 뭐 또 경찰들만이 또 갖고 있는 직업병 뭐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네, 이들이 이제 보통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사건이 있거든요. 네, 제가 강경찰서 수사과 진흥모의대 시스템의 누굽니다 라고 했더니까 일단 비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의 당신 비웃으면서 이봐 당신이 경찰이면 난 문재인이야. 화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전화해가지고 경찰관이 맞다고. 이렇게 해서 연결됐는데요. 뭐 이런 힘듦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고요. 그 직업병이라고 하면 좀 집요함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래 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데? 언제? 어디서? 왜 그랬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요. 유가원 식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인데 어제도 집사람한테 계속 야단 맞았어요. 계속 집요하게 묻니까. 네. 그러면은 어떠세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약간 의심하는 거? 더 나빠. 와이프분을 의심한다. 와이프는 아니고 이제 사회의 관계에 사회의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꾸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한 번씩 의심을 좀 하게 돼요. 그대로 받진 않고 네, 이제 한 번 더. 이제 뭐 이제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거나 뭐 사회적인 관계에서 호감 있는 분 전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나한테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반응은 어때요? 그 상대의 반응? 아유, 표현 안 하죠, 겉으로. 속으로. 속으로. 네, 속으로. 이미 다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하지마, 쟤 경찰이래. 참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워낙에 많은 이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냥 호의는 호의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네네.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 순수한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 어떨 때는 좀 씁쓸하죠. 근데 이렇게 경위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까 경찰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경찰차만 봐도 아무 잘못 없으면 괜히 그냥 뒤에 차가 붙으면 괜히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을 하잖아, 솔직히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약간 외로움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두려워요. 경찰차가 좋죠. 그치. 그냥 뭐 사복 입고 다니시는데 경찰차 붙으면 그렇죠. 예. 그 외로움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많은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이런 프로그램처럼 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어떤 피해를 당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보면 이런 부분도 봉사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면 또 저희가 외로울 시간이 사실은 없죠. 또 업무도 너무 바쁘고. 그러면 보이스피싱 이 엄연한 이 경제사범이잖아요. 네. 처벌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그 범죄단체 조직으로도 처벌합니다. 단체 네.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은 사형, 그쵸. 무기, 지금. 그다음에 4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범죄 행위는 사기 또는 사기 방조로 처벌되거든요. 사기하고 사기 방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형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범죄의 어떤 수법이나 죄질에 따라서 형량이 늘어나요? 어떤 상습성에 대한 영향, 형량도 좀 고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스피싱에 수반된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그 금융거래와 관계된 어떤 접근 매체라고 하는데 체크카드나 계좌를 양도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신문에 뭐 광고를 보고 뭐 구인 광고지에 요즘 막 가끔씩 문자 예전에 많이 왔었죠. 계좌를 빌려주면 얼마 준다 이런 것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어떻게 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현혹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수익 알바라든가 일단 뭐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이런 거는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창규 경위님의 힐링곡입니다.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예, 이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를 신청했습니다. 네. 일단 노래가 좀 신나고요. 희망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답답할 때 좀 듣는 노래예요. 이제 요즘 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갔더니 시내가 좀 많이 조용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기 어떤 피해자분들 말씀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뭐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어떤 비상하는 모습으로 어제 한번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더 힘내서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이스피싱에도 피해가 없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은 널 멀리 사랑해
보라보라의 공식 질문입니다. 나에게 보이스 피싱이란? 코로나 백신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활동이 바로 백신이고 이러한 백신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한다면 언젠가 없어질 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어우,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긴장하시네요. 솔직히 지금 이 멘트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게. 저는 사실 약자를 더 응원합니다. 왜 약자예요? 야, 엄마 서해 가서 선배님과 후배님. 직속 아니야, 직속. 요거 단계 한 단계 차이가 나요. 오늘 여기서 누르지 못한다면 앞으로 평생 저분이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누르지 못합니다. 네. 압박감이 상당한데요? 예, 예. 자, 나에게 예. 보이스 피싱이라. 자, 저는 이제 독버섯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피싱의 어떤 접근 방법들은 나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 해준다 어떤 달콤한 접근이에요. 보기에 좋고 괜찮을 것 같고 그럴듯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 해결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돈을 요구하는 건데요. 독버섯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잘못하면 나의 모든 거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전화 올 때 혹시 독버섯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면서 나한테 솔깃한 거 한번 다시 한번 의심해보시는 거죠. 깔끔해! 경희님, 근데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 못합니다. 오셨으니까 범인 검거만큼 어려운 영상 편지가 남았습니다. 편지, 네. 자, 먼저. 저 당황스러우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자, 먼저, 쭉 카메라 보이시죠? 며칠 전에도 이제 야근을 하다가 한 12시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뭐 씻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때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늘 이제 저보고 그 자랑스러운 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는 저희 집사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될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저번 달에. 이제 근무 중에 이제 어떤 이런 신고들이 나와서 현장 조치를 좀 많이 바빴었거든요. 그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좀 와달라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피싱 피해자가 앞에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그리고 상황실에선 전화 오고 우리 같은 동료분 옆에 가서 저 연락 오시고 막 다른 사건 막 접수되는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집사람 전화 온 제가 못 가죠. 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냥 그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것 같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더니 이제 경찰 신고하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죠. 그때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아까 설명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고 말씀을 좀 하고 여보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항상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따 봐. 자, 좋네요, 네. 또 마지막인데, 어디선가 보이스 피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나쁜 놈들이 있다면, 경고의 한마디. 강력하게. 이제 그만 포기해. 그렇지 않고 내 얼굴을 봐주신다면 너 인생 종쳤어. 이 정도면 시그널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 기억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예방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딱 4글자입니다. 발본색원. 앞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오늘 보라보라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정말 즐거웠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거 보라보라에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될까요? 뭘 아우야! 야, 뭘. 야, 누군 뭘 아우야. 가시는 게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홍보 저희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네.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도움되는 일이니까요. 네.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주변 친구, 지인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알죠. 이 보라보라 이 방송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 보이스 피싱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많이 홍보할 테니까 경찰청 홈페이지도 보라보라를 홍보해 주세요. 네.
적으로 그게 돼요? 열심히 한번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해서 엄청 긴장을 했는데 우리 저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아닙니다. 잘 따라와서 마무리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마음 한쪽이 편안합니다. 오늘 보라보라 방송이 수십억을 보호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피바이러스 설계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보라보라. 일라보라.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만족하면 네,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한 페이지, 특별한 이력의 세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에서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손미애입니다. 속초 3년차 공연예술제작소 모드의 이한호 실장이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월미도로 가서 월미도 비극방송이요? 20살 때 이제 월미도 올라가서 DJ로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냥 다 해요. 극단이 몇 분이 계시죠? 혼자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겠죠? 아닙니다. 저도 대표님한테 이 사람들이 진짜.